대망의 주인공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그의 삶을 압축해 전해지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이는 한 영웅의 격언이 아니라 격동의 시대를 통과한 한 인간의 결산이자 다짐입니다. 다음은 이에야스의 좌우명으로 전해지는 전문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두르지 말지어다. 부자유를 일상사로 생각하면 그리 부족한 것은 없는 법. 마음에 욕망이 샘솟거든 공궁할 때를 생각할지어다. 참고 견딤은 무사장구의 근원이요 노여움은 적이라 생각하라. 이기는 것만을 알고 지는 일을 모르면 해가 그 몸에 미치는 법.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나친 것보다 나으니라. 대망은 이 좌우명이 어떻게 현실의 선택과 인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하소설입니다. 대망은 무엇일까요? 대망은 원래 원작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근데 우리 소설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목을 대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번역본 대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대망은 어떤 우리가 권력을 잡겠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절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겠다는 인간의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에야스를 결코 작가는 영웅으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이에야스는 강한 인간이 아니고 험한 세상에 끝까지 버티는 인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대망이라는 것은 세상을 얻겠다는 큰 욕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심, 각오가 대망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 내고 싶네요. 인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초심을 못 견디고 즉각적인 충동을 하거나 즉각적인 분노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가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혹은 잠시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반응을 보임으로써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것도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야스는 긴 세월을 참고 견디거든요. 정말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를 참으라고 누르며 때를 기다리는 그런 걸 그 소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기만 해야 할까요? 그건 결국은 참고만 살아난 게 아니고 참다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힘을 길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다는 것은 가벼운 사람으로 사지 말고 그 참는 도중에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노력해라는 그 말이 담긴 거죠. 그러면 때를 얻게 된다는 게 이 책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대망에는 다양한 갈등, 다양한 전투가 펼쳐지는데요. 서두르지 마라를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서두르지 말라는 문장이 오래 남는 이유는 이상하게 권력이나 전투나 이런 것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근데 서두르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보다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즉 참는 능력, 기다리는 능력 이것을 굉장히 높게 치는 생존 철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 가슴에도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과 싸우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 자기 마음하고 자기 의지하고 시간과 모든 게 자기 자신하고 한마디로 모든 게 다 그래야 돼요. 참고 견디는 것도 내가 지향하는 목표도 그리고 내가 사귀는 친구도 내가
선택하는 직장도 거기서 살 것인지 거기서 버티고 박차고 나올 것인지 모든 것이 자기와의 모든 싸움 속에서 나오는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다는 각오의 의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위로의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위로이자 각오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군대 생활도 상당히 좀 힘든 데서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 훈련이 너무 힘들 때 읽었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진다. 인생은 고해다. 난 참고 견뎌야 된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제가 금융인으로 이래 살았지만은 그 편한 금융인 같은 세상에도 자기도 뜻하지 않게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휩싸여서 정말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참 어려운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때 나는 버텨야 한다.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먼 길을 간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짐이다. 결국은 버텨야 한다. 그것이 참 저한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더 와닿는 문장인지 모릅니다. 이 문장을 저는 제일 좋아했습니다. 한 10년 전에 결혼한 아들 둘이서 결혼식 앞두고 안양천을 걸으면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직장이든 결혼 생활이든 앞으로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힘든 세상이 될 것이다. 무거운 짐이 되고 그걸 잘 견디고 버텨나가고 이겨야 한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위로나 각오 중에 어느 쪽이 개인적으로 더 많으셨나요? 각오가 되겠죠. 아무래도. 네. 참고 견뎌야 되고 각오는 한 발짝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좀 우리 기다림의 미학이랄까. 아무것도 없이 참고만 견디면 그건 결국은 고생만 하다 끝나는 인생밖에 더 됩니까? 그러나 참고 견딘다는 속에는 내일을 향한 각오의 힘을 길러라는 얘기도 됩니다. 어쨌든 버텨야 된다. 살아남아야 한다. 예. 분노는 적이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젊었을 때랑 나이 들었을 때랑 왜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가르쳐 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같은 20대에 읽은 책하고 60대 중반에 읽은 책인데 문장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바뀌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가르쳐 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읽을 때는 들어지도 않던 게 뒤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제 지난 날이 생각이 들면서 그때 왜 내가 이런 걸 못 해줬을까? 좀 더 직원한테 따뜻하게 이해하면서 이끌어 가지 못했을까? 그런 점이 와닿더라고요. 그거는 인생을 겪지 않고는 나이가 들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경험이겠죠. 네, 그것이 그 문장이 지금 와서 더 크게 오는 이유인 것 같아요. 분노는 적이다. 그 문장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분노는 적이다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의 내공이 좀 더 필요하고 마음 공부를 더 해라는 얘기 같습니다. 참 마음 공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인생에는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제일 힘든 게 우리 스스로 근육 공부보다도 근육 운동보다도 더 힘든 게 마음 공부, 지식 공부보다도 더 힘든 게 마음 공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산 정약용 이런 사람들도 계속 주장하는 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 공부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동감하는 게 이런 분노는 적이다도 역시 마음 공부 속에서 뿌리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고전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실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동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가 달라졌고
또 살아갈 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데 남은 삶을 어떻게 품위 있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게 저에게 큰 숙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젊을 때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야지만은 지금은 이제 제 스스로도 제 능력과 제 삶의 무게를 어느 정도 아는 마당에 함부로 이것을 이렇게 고치겠다, 이것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전을 읽더라도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권할 만한 문장을 대망에서 고른다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이 책이 주장하고 이에야스가 항상 가장 미덕이라고 주장하던 기다림과 절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경쟁 사회로서 너무나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지금 당장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당장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